초록을 깨우는 바람소리. 소리는 예기치 못한 무언가와 우연한 마주침일까요? 때가 되면 만나게 되는 시절 인연일까요? 바람처럼 흔들린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걸음은 언제나 소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5에 처음 소리를 만났습니다. 소리와 함께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네요. 충청에서 태어나 소리를 배워 소리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윤아입니다. 내 고향 아름다운 충청을 닮은 오래된 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소리길을 따라 저와 함께 걸어보시죠. 충청의 얼과 혼이 살아 숨쉬는 진짜 충청의 소리, 중고제를 찾아 떠나봅니다. 천리 비단 물길 따라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던 내 고향 충청. 예로부터 충청은 판소리의 효시로 손꼽히는 하한담, 최선달이 소리길을 열어준 곳인데요. 예술의 산실로 거듭난 충청은 내로라 하는 명창들의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충남에서도 홍성은 판소리사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지역입니다. 양반 가문에서 최초의 소리꾼이 태어나고 활동한 곳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 그러면.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지역과 최선달 명창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까지는 아는데 제가 그 이상 더 이상은 잘 몰라서. 최선달 명창님의 그 모든 그 유적이 네. 지금 우리 지역에 곳곳에 배포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를 우리 이 지역 사람들이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석 세인 자체부터도 굉장히 아주 의상품으로 되어 있어요. 최초의 판소리 명창으로 알려진 최선달. 후손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소리 하나로 선달이라는 칭호를 받은 최예운. 자그마하게 비석이 있어서 궁금해지는데 어떤 비석이에요? 요 비석이 바로 최선달 명창님의 묘비인데 네. 그 선달님이 그 산소리 이장하면서 이 자리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명창으로 이름난 최선달은 가선대부라는 벼슬도 받았습니다. 옛날에 논에서 소리를 하는데 관리가 우연히 내려오셔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너무나 명창이다 보니 우리 좀 어전에 가서 오. 최선달 할아버지가 어전에 가서 소리를 하고 저는 가선대부라는 풍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선대부 칭호를 벼슬을 받으신 거예요. 과거 해안을 끼고 내륙지방과 소통했던 홍성은 풍요로운 곡창지대로 물산이 넘쳐났는데요. 상업적 거래가 활발하여 예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소리의 고장이었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바람도 이렇게 불고. 여기가 옛날에 여기가 다 바다였어요. 이 위에 사는 섬이었어요. 섬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선달 할아버지가 알고 네. 소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최선달님이 여기서 놀고 치던 북이 오래돼가지고 독돼가지고 제가 언제 있는 거 이게 어딨어요? 여기. 거기, 그럼 거기가 득음터예요? 그럼 아버님 어디에 있어요?
소리 여기 복바위? 여기 있잖아. 여기. 오! 네. 진짜 북 같다. 아유 한번 손대고 쳐봐. 이리 오너라, 오너라 업고 놀자. 아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야 진짜 사장이로구나. 제가 최선달 명창님이 득음하셨던 곳에서 소리를 다 해보네요. 내 말 믿어? 내 말 믿느냐고. 지금 거짓말하신 거예요 저한테? 저 깜빡 속았잖아요. 아 진짜 북 같아요. 아 북이라니까. 동동동동. 네. 아이 올라가 볼까요? 네 좋아요. 최선달 명창이 나고 자란 결성면 성남리에는 최선달에 대한 많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누에를 닮은 누에산은 소리 공부를 하던 곳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바다였던 이곳은 누에산 동쪽과 서쪽에 악기 모양을 닮은 포구가 있어 악기 소리에 쌓여 있는 형상이었다고 하네요. 최선달 명창님께서 오가시면서 파도 소리, 바람 소리를 이기시면서 득음을 하신 곳이네요. 예, 그렇죠. 얘가 바로 칠성당을 쌓고 우리 이제 선달 할아버지가 여기서 득음을 했다고 알려지는 장소예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최선달 명창님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바로 직계자 돈들이니까. 또 거짓말 하시는 거죠, 저한테. 거짓말은 아니야. 이게 족보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손들은 없어요. 아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네요. 예, 8대 우선이고 저는 이제 9대 어. 직계 후손이에요. 아니, 아까 저한테 그렇게 거짓말 하셔서 제가 한 번에 믿지 못했잖아요. 아니, 믿는 것도 잘못이야 또. 판소리 종합 이론서 조선창극사에 등장하는 최선달 명창. 판소리의 정체성을 확립한 최초의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판소리는 결성농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중 만물소리는 그가 불러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선달 명창님의 만물소리 있잖아요. 저 들어보고 싶은데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들어볼 테? 네. 응, 그래요. 이어 얼씨구 무정세월 가지 마라. 아까운 농군들 다 늙는다. 좋다. 얼씨구 절씨구 오동복판 검은 거는 줄만 굴러도 소리가 난다. 언론사 잘 지어서 국가에 상납하고 부모 봉양허세. 다음엔 내
서산의 중심지였던 결성은 농경 문화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농요가 생겨난 곳인데요. 초록빛 파도가 넘실대는 계절이면 최선달의 소리가 결성 농요 가락마다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최선달이 소리길을 열어준 충청에는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포권 중고제와 공주를 중심으로 한 금강권 중고제가 있는데요. 서산은 내포권 중고제의 핵심 지역입니다. 명실상부한 소리의 고장 서산은 중고제 명창들을 다수 배출한 곳인데요. 전기 8대 명창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고수간 명창의 고향이 있습니다. 연암산 아래 자리한 고북면 초록리는 고수간 명창이 태어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록리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어떤 마을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깨끗하고 이 산에서 흐르는 물을 옛날 그 지하수하고 저희가 그 시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보다도 더 좋은 물이 초록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더라고요. 그만큼 깨끗한 마을이에요. 이름마저도 사랑스러운 초록리. 이곳은 18세기부터 그릇 장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흥이 많아 대대로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초록리 풍물패는 이 일대에서도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고수관이 노래하면 황소도 춤을 춘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수려한 음색과 탁월한 실력으로 당대 소리판을 풍미했습니다. 소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 때문에 딴청일수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는 성음이 극히 미려하여 딴 목청을 자유자재로 발휘함은 타인의 만만불급처였다라고 평했습니다. 고수간 명창이 소리 공부를 하던 곳을 찾아갑니다. 아유, 너무 힘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고종환 선생님이 네. 두시던 꽃센터가 바로 위에 있어요. 아. 바로 저기가 꽃센터예요. 아. 여기 물 나오시죠? 저기요. 네. 지금은 큰 물이죠. 잔돌이 쌓이고 옛 흔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가물적이 동네에 물이 없어 식수가 다 말라가지고 이 물을 떠서 사용했다는 물입니다, 이게. 아. 그럼 회장님은 드셔보셨겠네요? 먹었지? 저는 78년을 먹었습니다. 와. 그러면은 회장님 득음하셨겠는데요? 조금.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는 못해요. 한때 초록리의 젖줄이었던 꽃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너무 떨려요. 물 맛이 어때요? 물맛이 달라요. 이게 득음의 맛이구나. 이 꽃샘물을 마시고 목소리가 트였다는 고수간 명창은 조선 제1의 시인 자하 신이와도 만년까지 가깝게 지냈는데요. 신이의 문집 경수당 전고에는
고수간을 찬미하는 시도 여럿 남겼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의 푸르름은 한여름 무더위도 잊게 만들어주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박만춘 선생님과 이 절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와봤어요. 절 아래 동네가 방씨 일가들이 살았던 동네인데 옛날에 배가 고프면 아들을 절에다 맡기잖아요. 아마도 박만춘 선생님께서도 11살에 올라온 것이 좀 배가 고파서. 일락사 앞으로는 가야산 줄기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울림통 역할을 한다는데요. 소리꾼들에게는 분명 명당이었을 겁니다. 예언 이철환 선생이 쓴 이 산산산매에 보면 회잠하고 네. 여옥이라는 삼위승이 있어요. 예. 이분들이 소리를 배워서 학예회 같은 도리 연애를 하는 광경을 보고 그걸 기록해 남겼어요. 당시 사찰에서는 소리를 가르쳤다는 기록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박만춘 선생님께서도 이곳에 올라오셔서 소리를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11살에서 22살까지. 와, 10년간 소리를 배우셨어요? 그렇죠. 소리를 얻는 일이란 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한 자신과의 혹독한 싸움입니다. 마침내 모든 소리를 자연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 그것을 득음이라 하는데요.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박만춘도 소리를 얻었습니다. 황해도 어느 절에서 소리를 연마할 때 하루는 절 기둥을 안고 소리를 질러 절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터져나와 득음을 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곳 서산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 가문이 있는데요. 200여 년간 무려 5대째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선대의 뜻을 이어 가업을 발전시킨 이혜리 씨. 그녀는 충청남도 무형유산 승무 보유자로 심씨 가문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중보제라는 개념은 원래 판소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시대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제의 그 예전 소리를 만들고 향유했고 또 그것을 이제 개발했던 그런 광대 집안의 그런 여러 가지 예술이 판소리뿐만 아니라 가무악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충청도 명창의 가문에서는 이 중고제가 꼭 판소리뿐만 아니라 중고제 가무악 전반으로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중고제 그러면 물론 판소리가 기본적이긴 하지만 중고제 가무악을 모두 아우러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심씨 가문의 200년의 여정은 피리의 거장 심팔록으로부터 판소리의 거장 심정순, 심화영, 이혜리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혜리 씨는 심정순의 딸 심화영으로부터 가야금 병창과 승무를 전수받았습니다. 가문을 이어서 이렇게 하시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네. 언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오로지 이게 좋아서 한 거였고 우선 나중에 이제 철이 들어서는 외가댁의 대를 내가 잊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도 저를 이제 100% 믿으시진 않으셨어요. 이제 반신반의하고 나이도 어렸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졸르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가지고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승무를 처음으로 접하고 가야금 병창을 또 배웠었는데 그걸 하면서는 많이 밤새 연습을 해야 됐는데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꾸지람을 많이 들었었어요. 이혜리 씨는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조모 심화영의 승무가 문화재로 지정된 후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혜리 씨의 외증조부 심정수는 20세기 전반 중고제 판소리 명창이었는데요. 남도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 유성기 음반의 가야금 병창은 모두 심씨 일가에서 녹음했다고 할 정도로 서울 장안사의 간판 스타였다고 합니다. 심화영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수를 받으시면서 심정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얘기하시길 그러니까 이따금 오는 손님 같은 분이셨다.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왕성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제 가정에는 그 당시에 소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뵙는 동네 어른 같았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낯설고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건강을 해친 심정수는 고향으로 돌아와 낙원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낙원식당이 이제 유명한 예인들이 이제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거쳐가는 저희 서산에 오시면 낙원식당을 거쳐서 이제 서울로 이동하시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또 낙원식당을 거쳐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이제 예인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홍성, 서산이 내포권 중고제의 소리라면 금강권 소리의 발원은 논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금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강가의 햇볕 고을 강경. 조선 2대 포구, 조선 3대 시장으로 불릴 만큼 번성했던 강경은 포구 주변에 예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하죠.
강경은 금강을 끼고 있는 내륙 도시였었어요. 이미 1800년도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유동 인구가 10만 명, 이렇게 엄청난 인구들이 이렇게 강경에 살았었습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강경 시장이 제1시장이고 그 다음에는 함흥시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광대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그분들이 연국도 많이 오고 이렇게 몰려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강경의 엄청난 경제적인 토대 범위 내에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과거 강경은 포구와 장시로 가장 번성해 다양한 문화가 꽃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 강경 옥녀봉에서 태어난 김성옥 명창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순조 때의 그 대명창이었었죠. 20세 초에 계룡산으로 들어가셔서 혼자 독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궁을 하고 24세에 득궁을 했죠. 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강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대가의 명창에 대가가 되셨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것은 그분이 34세에 학설풍이라는 병으로 요절을 하셨어요. 아유. 왜 학설풍을 걸리게 되는 거니? 못 잡숫고 아이고. 그 추위에 떨고 그러다 보니까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지. 산다는 것은 행과 불행이 돌고 도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묵묵히 견뎌내는 일일까요? 김성옥은 10년간의 혹독한 수련으로 좋은 성음을 얻게 되었지만 학설풍으로 예인의 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중고제를 바탕으로 해서 동편제를 만드신 송홍록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송홍록 선생님은 김성옥 선생님하고 처남 남매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문안으로 수시로 오셨는데 송홍록 선생이 김성옥 선생한테 요새 얼마나 적적하고 신경이 괴로우냐 이걸 중무리로 부르면서 병문안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옥 선생이 바로 진양조로 답을 했는데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송홍록 선생이 처음 듣던 그 가락을 듣고 이게 뭔 가락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양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서 송홍록 선생한테 네가 앞으로 이 진양조를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죠. 염계달과 함께 중고제의 시조로 손꼽히는 김성옥. 그는 와병 중에도 끊임없이 소리를 연구하여 마침내 진양조를 만들어냈는데요. 진양조의 발견은 판소리사에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고당성 학벌 영치인
달이 밝으면 구름이 끼고 꽃이 고우면 비가 내린다고 하죠. 천재 판소리 명창 김성옥. 그는 고독한 생의 싸움터에서 오직 소리 하나에 매진하다 34 짧은 생을 살다 떠났습니다. 김성옥의 미완의 꿈은 아들 김정근과 손자 김창룡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단단한 뿌리 위에 꽃을 피웠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의 고장 서천에서 말이죠. 무수기 타령의 대가로 불리는 김성옥의 아들 김정근은 김창룡을 낳고 훌륭한 소리꾼으로 키웁니다. 김창룡, 그가 바로 근대 오명창 중 한 사람입니다. 김창룡 명창님 생가터 찾아왔는데 예. 제가 도저히 못 찾겠어가지고. 저기 있습니다. 표지석도 있고. 아, 비석도 알고 있고. 계세요? 예. 아, 같이 가주실 거예요?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표지석에 서 있는 데가 김창룡 씨 생가터입니다, 이게. 영춘풍 정선상이 지었다. 바로 무용의 야유. 김창룡 명창은 워낙 성대가 좋아 여러 날 소리를 해도 목이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영민의 벽소시고에는 한 번 소리함에 말귀가 옥퉁소를 부는 듯하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반 취입을 많이 해 전해지는 소리도 많습니다. 김창룡은 근대 오명창 중에 한 명이고 아버지에게서 배운 소리와 또 당시에 있었던 많은 명창의 소리를 아마 두루 섭렵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자신의 가문 소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했던 그런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창룡의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정가적 발성, 또 맑고 높은 소리를 구사한 거, 그리고 자유자재로 창의적으로 음악을 짜나갔던 점, 이런 점을 우리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중고재의 마지막 소리꾼 김창룡. 그의 흔적은 오직 비석만이 대신합니다. 저는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실은. 예. 근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좀 놀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학자들도 많이 오시고 매년 학생들도 많이 오시고 와서 이게 연습할 때 없냐, 꼭 부두리 동네에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악의 명창 고향에서 연습을 해야 대상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임시라도 우리 집에 이게 가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공도 하고 그렇게 몇 편짜리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줄곧 그렇게 해왔습니다. 에헤라 에헤라 디어 에헤라 에헤라 디어 소리를 가업으로 삼았으니 도전하려 달마의 맘이었나. 창조가 모양을 갖추기까지 세 부자의 힘입은 게 많았다네. 천고의
시간의 조각 속에 묻혀있던 이름 하나. 지나가는 바람이 잠든 기억을 깨웁니다. 이곳이 김창룡 선생님과 같은 시대에 활동하셨던 근대 오명창 중에 한 분이 태어난 곳이라고 하네요. 이동백 선생 생가지. 이곳은 조선 고종 때 명창인 이동백 선생이 태어난 곳이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이동백 선생님의 어린 시절 모습은 어땠을까?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어머니와 백부 슬하에서 자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 백부님 슬하에서 또 어머니 슬하에서 어린 시절 뛰어놀면서 잘 보냈겠죠. 그리고 서당을 보냈는데 6살인가 7살 때 보냈을 때 글 공부에 힘을 쓰지 않고 오며 가며 노래만 했대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소리를 단념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몇 해를 그만두고 방황하다 결국 소리를 택했습니다. 생가지 여기만 딱 보니까 아쉽죠? 네. 저쪽 보세요. 저 희리산이라고 하는데 희리산 거의 꼭대기쯤에 이동백 선생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 그럼 가야죠. 네, 그럼 네. 갑시다. 네.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남통조차 들쳐 만장천 대부이 문화인의 여시사. 진짜 새소리보다 더 새소리 같은 소리를 구사해 이날치 이후 새타령을 가장 잘 부르는 명창으로 손꼽히는 괴물 소리꾼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 독보적인 성음의 소유자 이동백. 이동백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소리를 하신 게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뭐 17살 때 서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격적인 소리는 김창룡의 아버지인 김정근으로부터 13살에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윤아 씨는 몇 살에 소리 시작했죠? 저는 좀 늦지막히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럼 시작했어요. 15이. 뭐 늦진 않았는데. 판소리는 본래 자연의 소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노래가 아닌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소리꾼들은 자연의 소리를 능가할 만한 성음을 닦는 일이 일생일대의 목표였는데요. 이동백도 소리를 얻기 위해 이 길을 올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 길을 오가셨을까? 선생님 안 힘드세요? 조심히 아이고, 올라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저도 이렇게 힘든데 그 옛날에는 더 이 산이 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또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서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오면 석 달 정도를 묵었다고 그러는데 등에다가 보리 서마를 짊어지고 왔대요. 보리 서마리면 한 20kg 될 것 같은데.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잦은 안개로 산이 흐릿하게 보인다 하여 이름 붙여진 희리산. 사계절 푸른 해송림이 반기는 곳입니다. 험한 산길을 30분을 걸어야만 독공터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우와, 다 오, 왔습니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이야, 여기가 바로 드디어 도착했어요. 네, 이동백 선생님이 득음을 위해서 공부했던 독공터. 와, 이렇게. 와. 와. 김창룡과 함께 중고제 명창으로 활약했던 이동백.
자신만의 색깔로 중고재를 발전시켜온 명창인데요. 모두 자가독공으로 이뤄냈습니다. 대단하죠? 큰 바위 속에 네. 이런 굴이 있었던 거죠. 전국적으로 많은 명창들이 산재해 있었지만 이런 굴의 형태로 득음터가 남아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거죠.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동백 선생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을 향해서 소리를 막 질렀던 거예요. 굴 속에서 소리를 하면 우리가 그 연습실에서 소리하듯이 맞아요. 자신의 네. 소리를 명확히 들을 수가 있고 또 세밀한 소리까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연 리버브, 자연 공간감을 느끼시면서 얼마나 수련에 임하셨을지 네, 제가 감히 그렇게 느껴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네. 이 득음터까지 왔으니 소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때 마참 어느 때 녹음방 초준 때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각새 떼새가 들어온다 남풍조차 떨쳐 구만장 전대붕이 문왕이 낙여 시사키산 조양봉왕이 위보가인의 사기소 소식 전턴행무새 생정장행의 수고라는 하여 울세 재란세 글자를 누가 전어리 가인상사기러기 피나는 노력 끝에 마침내 입신의 경지에 오른 이동백은 경남에서 세타령으로 명성을 떨쳤고 서울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대원군 시절부터 대원군이 판소리를 아주 좋아해서 그 운영궁에 많은 명창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숙식을 하고 거기서 감상도 하고 또 비평도 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연스럽게 고종도 판소리를 굉장히 애호했습니다. 또 고종 이후에 순종도 이 이동백 명창을 아주 좋아해서 당시에 이제 최초로 전화기가 가설되었을 때 이 전화기를 통해서 순종이 이동백 명창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국립정동극장은 제가 가끔 공연을 하러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야외마당에는 중고재 최고의 스타였던 이동백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는 왜 이곳에 서 있는 걸까요? 심천이 예인들의 주 활동 무대였던 한국 최초의 근대식 극장 원각사. 이곳에서 판소리를 주로 공연했는데요. 이동백은 원각사의 초대 단장이었습니다. 당시 창극 등을 무대에 올리며 새로운 공연 문화를 선도했던 원각사는 1914년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가 되어서 우리 소리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제에 대응해서 민족의 소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조선음률협회를 창단하고 그 이후에 조선성악연구회라고 하는 단체를 또 결성해서 그 중심 인물로 이동백 명창이 활약을 했습니다. 이동백 명창은 이 단체를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조선성악연구회를 이끌면서 당시로서는 최초인 창극이 발생하고 또 창극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한 세기가 흘러갈 무렵 옛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 원각사는 정동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오직 소리 하나로 희망을 노래했던 이동백 명창. 그가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공주 가명에서 명창 소리를 못 들으면 한양에 못 올라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 소리판이 흥성했던 중고제의 발흥지 공주. 공주는 팔도 예인들이 서로 실력을 겨루고 서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산소리의 문화 중심지였던 공주. 도시에 흐르는 예술호는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의 옛소리, 중고제의 부활을 위해 다시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느낄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주안점을 뒀던 건 일단은 중고제의 맛을 충분히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 중고제를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그래서 동편제, 서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넣어가지고 비교 감상할 수 있도록. 최근에 판소리에 관심이 많아서 오게 됐는데 직접 보니까 감회가 훨씬 새로웠고 재밌었어요. 그동안에 듣던 그 남도 민요라든가 뭐런 서편제 이런 거랑은 좀 차별성이 있어 보이고 저희가 충청도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가깝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중고제는 굉장히 귀한 문화 자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널리 이걸 보존시켜서 정말 우리
중고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제 중고제라는 것도 판소리의 하나일 뿐인데 결국은 충청도에서 판소리 문화가 많아지는 게 좋고 지역의 소리꾼들이 우리 그 충청도 어법을 갖고 있는 이 중고제를 많이 공연을 하는 거, 소리를 배우는 거, 뭐 이런 것들 속에서 판소리의 문화 속에서 또 그 안에 중고제도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저도 충청인으로서 항상 응원하고 저도 이 중고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숲 닮은 소리 새구름 닮은 소리 금강의 힘찬 물결 따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소리 하늘을 닮은 소리 맑은 물 닮은 소리